네, 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2강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잠깐 복습을 해보면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N, B, N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쪽에 전압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요. 이것으로 1과 0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시간에는 요 1과 0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로 계산기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기호로 한번 나타낼게요. 매번 그리기 힘드니까. 트랜지스터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제 회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쪽을 베이스라고 하고요. 이게 아까 MPN에서 P 부분입니다. P 부분, 가운데 부분. 이쪽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이쪽에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전압이 걸리느냐 안 걸리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느냐? 먼저 이걸로 논리소자, 트랜지스터로 논리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논리소자는 여러분 그 부유대수라고 들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nd, or, not, XOR 같은 애들이 부유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and 같은 경우 두 입력값이 있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and 같은 경우는 입력이 참 거짓이 들어가면 출력이 거짓이 나오고요. 거짓 참이 들어가면 출력이 거짓이 나오고요. 참이 들어갈 때만 출력이 참이 나오는 걸 and라고 합니다. 그리고 or은 참 거짓이 들어갔을 때 참이 나오고요. 거짓 참이 들어갔을 때 역시 참이 나오고요. 참일 때 참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시면요.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오고요.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을 1이라고 하고요. 거짓을 0이라고 했을 때 트랜지스터는 1과 0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1이 참이고 0이 거짓일 때를 보죠. 다시 볼게요. and는 0, 0이 들어가면 0이고 1, 0이 들어가면 0이고 0, 1이 들어가면 0이고 1, 1일 때만 1이 나옵니다. or은 0, 0일 때 0이고 0, 1일 때 1이고 1, 0일 때 1이고 1, 1일 때 1입니다. XOR은 OR과 비슷해요. 0, 0일 때 0이고 1, 0일 때 1이고 0, 1일 때 1이고 1, 1일 때 1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OR 같은 경우에는 OR하고 또 비슷한데 맨 마지막 부분 1, 1일 때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1, 1일 때 1이 아니고 0이 나옵니다. 그래서 XOR은 보시면은 서로 다를 때만 같을 때는 0이고 다를 때만 1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not은 입력이 하나고 출력도 하나인데요. 0이 들어오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애를 말합니다. 자, 이거를 만들 수 있는데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만 어떻게 실제로 트랜지스터로 이런 애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가장 쉬운 not 게이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이 들어오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오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not 게이트, not 소자라고 하고요. 있는 부품이에요. 작은 전자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인 앱입니다. 그래서 0이 들어오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옵니다. 이건 트랜지스터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럼 베이스 쪽에 입력이 걸리고요. 출력은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에 그라운드가 걸립니다. 여기 이제 인풋이고요.
입력이 베이스 쪽에 들어가고 아웃풋은 이쪽에서 나오고요. 여기 위에는 이제 기존 전압 5V가 걸립니다. 자, 이게 바로 낫게이트예요. 자, 이거가 어떻게 입력이 0일 때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일 때 얘가 0이 되는지 이걸 이해하시려면 회로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실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옴의 법칙, 옴스라우라고 하죠. 옴의 법칙. V는 IR입니다. 되게 유명한 공식이고요. 고등학교 때 아마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실 거예요. 다시 써보면 I는 R분의 V죠. 그래서 I는 전류고 R은 저항이고 V는 전압이죠. 전류라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양을 말하는 거고 저항은 이제 말 그대로 전기를 방해하는 요소죠. 전압은 이제 전압의 압력 뭐 그렇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만 쓸 거예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저항이 올라갈수록 전류는 내려가고 저항이 내려갈수록 전류는 올라갑니다. 그 말은 저항이 클수록 전기가 안 흐르고 덜 흐르고 저항이 작을수록 전기가 많이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체, 부도체 얘기를 하는데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도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구리가 있죠. 우리 전선은 다 구리로 만들고요. 그리고 철, 또 전기가 흐르죠. 그리고 금도 전기가 잘 흘러요. 그리고 물, 그리고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전기가 흐릅니다. 이게 도체고 부도체는 대표적인 부도체는 그릇이 있어요. 밥그릇, 세라믹이라고 하죠. 세라믹, 밥그릇이 있어요. 사기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세라믹. 그리고 이제 돌, 뭐 이런 것들이 전기가 안 흐르죠. 여러분 전신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얀색으로 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밥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라믹이거든요. 전기가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도체는 전기가 안 흐르잖아요. 부도체는 저항이 무한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저항이 매우 큰 물질이 부도체입니다. 반대로 도체는 저항이 매우 작은 애가 도체입니다. 얘는 저항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얘는 0에 가깝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릅니다.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반도체는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다가 하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컴퓨터를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트랜지스터가 반도체예요. 보시면은 이쪽 베이스에 전압이 안 걸렸을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때는 부도체로 작용하는 거고요.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부도체예요. 얘가 저항이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근데 이쪽에 이제 전압이 가해지면 여기가 열립니다. 이쪽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전기가 흐릅니다. 이때는 도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저항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무한대가 됐다가 0에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도체가 됐다가 반도체가 됐다가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다가 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시 아까 낫게이트를 한번 다시 보시죠. 낫게이트는 아까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걸고 이쪽에 인풋이고요. 이쪽에 아웃풋이고요. 이쪽에 5V가 걸립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인풋이 0일 때를 보죠. 0일 때. 인풋이 없어요. 이쪽에 베이스에 전압이 안 걸리잖아요. 베이스에 전압이 안 걸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부도체가 됩니다. 이쪽으로 얘가 저항이 무한대가 돼요. 저항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다 이쪽으로 걸립니다. 이쪽으로는 아예 가질 않아요. 전기는 좀 간사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회로에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항이 두 군데가 걸려 있다고 보죠.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얘는 엄청 크고 얘는 엄청 작다고 봐요. 그럼 전기는 작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까 I는 R분의 V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크고 얘가 작으면 작은 쪽으로 전기가 잘 흘러요. 큰 쪽으로는 잘 안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부도체고 이쪽이 도체면 전기는 전부 다 도체 쪽으로 흘러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인풋이 0이기 때문에 얘가 부도체예요. 그래서 전기는 이쪽으로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다 이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V가 걸려있죠. 그래서 아웃풋은 전기가 있다. 전기가 흐른다. 라고 해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풋이 1일 때를 보죠. 인풋이 1일 때는 얘는 다시 도체가 아니라 부도체가 아니라 도체가 되죠. 이쪽에 전압이 가해지면 베이스의 전압이 가해지면 이쪽 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이건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은 저항은 0에 가까워져요. 저항이 0에 가까워졌을 때 이쪽에 이제 이쪽 길이 열리는데요. 이쪽에 물려 있는 게 바로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는 0V예요. 바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전기가 이쪽에 뭔가 이쪽이 출력단이잖아요. 출력단에 아마 다른 소자들도 연결이 돼 있겠죠. 다른 소자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작아도 저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항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간사하기 때문에 한쪽이 0이잖아요. 얘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어요. 얘 전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이 저항이 훨씬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부 다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다 그라운드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쪽으로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출력이 0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입력이 0일 때는 이쪽 길이 막혀서 전부 다 전기가 이쪽으로 나가서 출력이 1이 되고요. 입력이 1일 때는 이쪽 길이 열려버려서 모든 전기가 다 바닥으로 빠져버려서 이쪽 출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이 0일 때 출력이 1,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0. 그래서 얘는 낫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낫 게이트고요. 엔드 게이트를 한번 더 보죠.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엔드 게이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엔드 게이트는 트랜지스터 2개로 만드는데요. 엔드 게이트는 입력이 2개잖아요. 아까 봤듯이 입력이 0, 0일 때 0이고 1, 0일 때 0이고 0일일 때 0이고 1, 1일 때만 1인 게 엔드 게이트죠. 그러니까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인 게 엔드 게이트입니다. 인풋이 2개가 있어요. 인풋 1, 인풋 2. 둘 다 트랜지스터 베이스에 걸어줍니다. 잘못 걸었네.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걸어줘요. 이쪽도 베이스에다가 걸어줘요. 베이스에다가 입력을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출력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아웃풋. 아이고, 이거 뭐지? 아웃풋. 이렇게 나가요. 자, 보시면은, 엔드는 출력이 언제 1이 된다고 그랬죠? 둘 다 1일 때만 1이 됩니다. 보시면, 얘가 1이고, 만약에, 다시 보죠. 얘가 0이라고 봐요. 그러면 얘가 1이잖아요. 베이스에 전압이 걸렸어요. 이쪽 길이 열려요. 얘가 도체로 바뀝니다. 그러면 전기가 여기도 5V가 걸려있고요. 전기가 이렇게 오다가 이게 가겠죠. 근데 얘는 0이에요. 얘는 부도체라고요. 저항이 무한대예요. 그럼 얘는 못 가요. 여기서 못 가기 때문에 전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는 가다가 끊기면 아예 출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출발하지도 않아요. 가다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1, 0일 땐 출력은 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어도 마찬가지죠.
얘가 출력이 1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 모두 다 도체가 되는 경우, 둘 다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ND 게이트하고 NOT 게이트를 트랜지스터만 가지고 만들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OR도 만들 수 있고 XOR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따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우선은 AND하고 X만 살펴보고 할 말이 많아요.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트랜지스터로 저희가 온 게 트랜지스터로 논리소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논리소자로 어떻게 계산기가 되느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논리소자, 아까 말했던 AND, OR, XOR, NOT 애들로 계산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선 1비트 가상기 애들을 한번 보죠. 1비트 가상기라는 거는 비트 하나씩 더한 애라는 거예요. 비트 하나씩. 그래서 인풋이 두 개죠. 1비트씩 들어가는 거예요. 0과 0을 더하면 결과는 0이겠죠. 1과 0을 더하면 결과는 1이죠. 0과 1을 더하면 결과는 1이죠. 1과 1을 더하면 결과는 2인데 2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1, 0이 됩니다. 그렇죠? 요걸 두 자리씩 표현해 볼게요. 0, 0, 0.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쭉 나눠가지고 첫 번째를 S라고 부르고 두 번째를 C라고 부르죠. 그럼 S는 뭐냐? 합의 결과를 라고 보시면 되고요. C는 올림수라고 보시면 돼요. 올림수. 우리가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 올림수가 발생하잖아요. 가령 15 더하기 6을 한다고 봤을 때 이 값은 1에서 여기 올림수가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결과는 21이 되잖아요. 이 올림수. 그래서 요 결과, 요거를 S고요. 얘가 C라고 보시면 돼요. S하고 C하고 다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S를 보세요. 0, 0, 0, 1, 0, 1, 0, 1, 1, 1, 1, 0이에요. 0, 0과 1, 1일 때만 0이고 서로 같을 땐 0이고 다를 땐 1인 경우 1이네. 이거는 예. 다시 저 잠깐 끊겨서 죄송합니다. 예, 잠깐 끊겨서 0, 0일 때 0이고 1, 1일 때 0 서로 같으면 0이고 다를 때 1이 나오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랬죠? 자, XOR입니다. 이건 XOR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두 개가 있을 때 S 출력은 XOR로 만들 수 있고요. C를 보시면 0, 0, 0, 1, 0, 0, 0, 1, 0, 1, 1, 1이에요. 1, 1일 때만 1이 나오는 거 이거 뭐죠? AND예요. AND. 그래서 S하고 C하고 다르게 따로 보시면 S는 XOR로 만들 수 있고요. C는 AND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비트 가상기를 만든다고 봤을 때 인풋이 1과 인풋 2가 있을 때 AND를 하면 C가 되고요. XOR를 하면 S가 나와요. 이거를 회로로 다시 그려볼게요. 회로로 그려보면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두 개예요. 인풋 1, 인풋 2가 있을 때 두 값이 두 비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소자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출력은 또 두 개가 나오죠. S가 나오고 C가 나와요. 그랬을 때 S는 XOR로 만들면 되고 XOR 논리 소자로 만들어서 두 입력을 놓고 출력을 연결하면 되고요. C는 AND를 이용해서 두 연결 소자를 넣고 두 입력을 넣고 출력을 C로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논리 소자를 이용해서 1비트 가상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2비트 가상기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두 자릿수 덧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두 자릿수 덧셈은 첫째 번째 자리를 더하고요. 첫 번째 자리를 더하고 1, 1이 오나 올림수 s와 올림수를 구했죠. 그 s를 다시 가령 두 자릿수 덧셈을 다시 보죠. 두 자릿수 모두 있는 경우를 볼게요. 15 더하기 16을 보죠. 그럼 첫 번째 자리 5와 6을 더해서 s와 c를 구하죠.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요 세 개를 다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비트 가상기는 결국에는 비트 두 번째 1 다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 비트 입력이 두 개가 있겠죠. 다시 그러면 어떤 가상기가 있을 때 요 입력 세 번째 입력을 C로 집어넣어서 똑같이 결과가 S와 C가 나오는 게 2비트 가상기입니다. 이것도 논리소자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3비트 가상기도 만들 수 있고 여기 C를 다시 또 집어넣으면 3비트 가상기가 되겠죠. 4비트 가상기, 5비트 가상기, 8비트 가상기, 16비트 가상기, 32비트 가상기, 지금 64비트 컴퓨터잖아요. 한 번에 64비트 가상기도 논리소자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보시면은 트랜지스터가 논리소자가 되고요. 논리소자가 다시 가상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상기, 감상기, add, subtract, 곱셈기, 나눗셈기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결국 계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만 가지고 계산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사실 계산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는 좀 다르죠. 계산기하고는. 물론 계산기도 컴퓨터의 일종이에요. 전자계산기도 컴퓨터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돌리는 거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계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계산기도 되고 시계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컴퓨터의 구조는 어떤 식일지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